30번 문제는 자, fx가 0과 2 사이에서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를 정의를 했고 두 번째 줄에서 이 함수는 주기가 2짜리라고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박스 내용에 자, R은 유리수라고 말을 줬는데 이 말부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fx가 0과 10이라고 하는 구간 사이에서 극값을 갖는데 그 극값을 갖는 x 좌표를 수열적인 표기로 ak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자, 이놈은 an이라고 하는 놈이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이라고 제시를 하고 마지막에 문제는 A7의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를 보시면 자, 이 조건들을 이용해서 자, 첫 번째 가에 등장하는 공비 R을 한번 읽어 보시고 공비 R 값을 구하시고 두 번째 조건들을 통해서 뭔가 어떤 항의 값을 하나 구하시고 물론 뭐 제일 이상적인 거는 그거겠죠. 공비 R을 이 가나 조건 가지고 공비 R을 유추하시고 그리고 요 밑에 10분의 81이라고 하는 이 조건 속에 보면 명확하게 A1이 등장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구조가 박스 내용을 가지고 공비를 구하시고 10분의 81이라고 하는 값을 통해서 첫째 항 A1을 구해서 등비 수열을 완성해서 7번째 항을 구하십시다라는 게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자, 이 박스에 있는 내용이 공비 R과 관련된 내용일 건데 이게 감각적으로 생각하면 R은 이건데요 라고 했던 친구들이 충분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뭔가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고 치면 와, 이게 그냥 마냥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선생님 생각에. 그래서 일단 이럴 경우에 자, 여기 있는 10분의 81부터 먼저 한번 보는 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자, 10분의 81에 있는 저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정리를 하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분수식을 봤을 때 공통으로 다 담겨 있는 게 누구냐? AN입니다. AN이 다 담겨 있으니까 분모 분자를 그냥 AN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자, 이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리미트 an의 극한이라고 하는 놈이 이미 수렴을 하고 있을 거니까 그렇다면은 an으로 뭔가 다 나눠도 뭐 수렴하지 않아도 an은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an으로 나누시면 자, a의 n 플러스 1 자리에는 어차피 공비 r이 하나 남을 겁니다. 이렇게 r 플러스 1 나올 거고 그 다음에 A1을 선생님이 그냥 A라고 할게요. 첫째 항을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A의 n 플러스 1 자리에는 R이 하나 남을 거고 그 다음에 A의 2n 자리에는 R의 n제곱이 하나 남겠죠. 자, 그런데 이미 자, 등비수열 AN이 세 번째 줄 보시면 수렴한다라고 줬습니다. 이미 수렴한다고 줬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공비 R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 이하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자, 저 구간 안에 있을 때 너가 취할 수 있는 값은 두 가지 값을 가지겠죠. 리미트 극한이 0이 되든지 1이 되든지. 그럼 네가 만약에 1이 된다는 얘기는 공비 R이 1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공비 R이 1이 돼버리면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자, AK가 있습니다. 공비 R이 1이면은 계속 AK만 나오거든요. 그럼 AK 하나만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분명히 세 개를 가진다 그랬으니까 이미 R은 3이라고 세 개라는 말 속에서 R은 1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1은 여기서부터 이미 제외하고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공비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 범위니까 너는 0으로 수렴해서 갈 거니까 결국 남는 거는 누구냐? A와 R 플러스 1분의 R이라고 하는 값이 10분의 81이라고 이렇게 제시가 되니까 자, 이거는 결국은 나중에 박스 내용을 가지고 R을 구하게 되면 A를 자동으로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게 되니까 결국은 남은 거는 이제 R 값이 얼마인지를 찾아내면 이 문제는 끝이 납니다. 뭐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R을 한번 찾으러 가볼게요, 선생님하고. 자, R은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자, 가급적이면 수학적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R은 유리수야. 그러면, R 너는 유리수야. 그랬으니까 너는 당연히 유리수의 정의대로 쓰는 게 맞겠죠, 사실은. P분의 Q야. 자, PQ의 관계는 뭐니라고 했을 때 PQ는 서로 소인 정수야. 이렇게 되겠죠, 그죠? 물론, 자,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거니까 뭐이 조건까지 같이 와야 되겠죠. PQ는 서로 소인 정수인데 너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거니까 절대값 P가 클 거야. 절대값 Q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유리수라는 말을 줬기 때문에 그냥 대충 때려잡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요 기준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나 조건에서는 fx가 0과 10 사이에서 극값 3개를 갖는다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fx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fx가 그냥 아주 쉽게 이렇게 생겼다고 줬습니다. 문제에서. 자, 0과 2 사이를 네가 주기 2를 가지고 움직여. 너는 2, 그 다음 너는 4, 너는 6, 너는 8, 뭐 10까지 가야 되니까 너는 10까지 이렇게 갈게. 10, 8. 자, 이 구간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AK가 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1부터 9까지 될 수 있는 AK가 있어.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는 자연수 값을 3개만 선택을 할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R을 찾는 거에 좀 전념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 안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냐면, 자, 공비 R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뭐 R이 만약에 음수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2가 있다고 칠게요. 네가 AK 값 중에 하나라고 치면 너를 한번 찍었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값으로 뭔가 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물론 이제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진행 방향은 왼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뭐 8이 있었어. 그럼 뭐 음의 값 찍었다가 다시 플러스 값으로 올라왔는데 그 중에 자연수 누군가가 있고 다시 음수 찍었다가 플러스 자연수 값이 와서 그 다음 찍으면 이제 이 범위를 벗어나서 누군가한테 가서 이 안에는 3개만 남아. 뭐 이런 구조를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공비알이 그냥 플러스 값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 네가 8이야. 그 다음 공비 R에 의해서 그 다음 네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4야. 그 말은 공비가 2란 얘기겠죠. 그죠? 2분의 1이란 얘기겠지? 그럼 4 다음에 너는 2야? 뭐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럼 공비가 2분의 1이면 네가 근데 이게 공비가 뭐 딱 잡아서 2분의 1이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합니다. 왜냐? 자, 여기서 그 다음 항이 너라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다른 데를 찍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연속하는 항이라는 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게 아마 제일 힘들게 우리를 만들어준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문제가 그냥, 자, 이 안에 등비수열 항이 연속되게 3개가 나왔어. 그럼 진짜 이거는 쉬운 문제가, 너무나 쉬운 문제가 될 텐데, 자, 이 3개가 AK가 될 수 있는 3개가 연속하는 항이라는 말이 없다 보니까, 이게 약간 이제 우리를 좀 많이 난처하게 만든 포인트가 그 부분이, 뭐,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제. 그래서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은 고민하게 만들었던 게 그 부분이지 않나. 근데 뭐 감각적으로 뭐 공비를 한번 2분의 1이라고 한번 해볼까나? 8, 4, 2, 1. 그럼 2분의 1은 안 되네. 4개나 들어오니까. 뭐 이렇게 생각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조금 더 수학적으로 갔을 때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건지 그걸 한번 살펴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한번 어떻게 우리가 펼쳐 나갈 건지 한번 보면, 자, AK 값이 이 구간 안에 3개가 들어있어. 자, 그 3개가 누군지 몰라서 우리가 뭐 AL, AM, AN 이렇게 3개가 들어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때 편의상 그냥 뭐 이쪽으로 갈수록 값이 커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뭐 그건 뭐 상관없는 거니까. 자, 그래서 공비를 R이라고 지정을 했을 때, 자, 여기 있는 네가 너하고의 관계에서, 자, 여기서 너 이렇게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AN은 누구니? AL 곱하기 공비를 R이라고 했을 때 R 제곱이야. 이러면 틀린 겁니다.
그러면 이미 네가 연속한다라고 우리가 오해를 하고 가는 거니까 이 얘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이 항이 연속되는 항인지 모릅니다. 연속되는 항이면 애초부터 우리가 AL, L 플러스 1, L 플러스 2라고 표기를 하겠죠. LMN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자, 요 값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되네. 그죠? 공비가 1보다 작은데. 자, AM이 있고 AN이 있습니다. 요 아래쪽 항에 대한 첨자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야 되겠다. L, M, N 이렇게 잡을게요. 우리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제일 오른쪽에 진행되고 있는 AN이라고 하는 항은 제일 왼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AL 항에 대해서 공비를 이만큼을 곱해야 되겠죠. M 빼기 L만큼을. 자, 그럼 여기에 PQ를 한번 넣어서 이렇게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약간의 일종의 부정방정식에 대한 개념이 살짝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에서. 자, AN은 분명히 1과 9 사이에 있는 너는 뭐니? 자연수야. 자, AL 너도 1과 9 사이에 있는 뭐니? 자연수야. 그런데, 자, N 빼기 L이라고 하는 놈은, 자, 이 항과 이 항과 이 항이 연속되는 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연속되는 항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연속되는 항이었다고 치면 연속되는 항이면은 N과 L의 차는 정확하게 정해집니다. 얼마로 정해질까요? 2라고 정해지겠죠. 그죠? 이게. 그런데 연속되는 항이 아니라 띄엄띄엄 나오는 항이라면은 여기에 있는 이 차는 2보다 커지니까 결국 네가 2 이상의 값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가 2 이상의 자연수야 라고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네가 2가 되기만 하더라도 너는 P제곱분의 Q제곱이 되는데 네가 자연수야, 너도 자연수야. 그럼 분모에 생기는 P제곱이라고 하는 놈이 날라가 줘야 네가 자연수가 될 수가 있을 거니까 결국 AL이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분모에 생기는 적어도 P제곱 이상의 지수를 갖고 있는 요 놈을 날려줘야 되니까 너가 AL이 P제곱의 배수가 되어야 돼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게 핵심 키워드거든요. 자, 그런데 P라고 하는 놈이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자, PQ는 서로 소인 정수입니다. 이게 유리수의 정이기 때문에 결국 P제곱은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제곱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1과 10 사이에, 0과 10 사이에서 1과 9 사이에서 정의되고 있는 제곱수는 꼴랑 2개밖에 없습니다. 4하고 9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P제곱이 될 수 있는 거는 누구니? 너는 4 아니면 9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게 이야기가. 그러면 그렇게 치면 P가 될 수 있는 거는 누구야? 라고 했을 때 P는 2 아니면 3이야 이렇게 읽혀지는 거거든요. 자, 이걸로 공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왜? 공비라고 하는 놈이 다음을 만족시켜 주고 있는 놈이 공비 R이라고 하는 놈이니까, 자, P가 2면 분모가 2야? 그럼 분자의 절대값은 얘 이놈보다 작아야 되니까 결국은 분자는 1이야. 분모가 3이면 너는 분자는 1 또는 2야. 그래서 R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여기서 정확하게 잡혀서 나옵니다. 그래서 R이 2분의 1이 되든지 3분의 1이 되든지 3분의 2가 되든지, 자, 이 중에서 누군가가 정답이 있을 거고 누군가는 모순을 가지는 뭔가가 생기겠지, 이렇게 이야기가 논의가 돼서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한번 해 보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첫 번째, R이 2분의 1이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여기다 한번 선생님이 써볼게요. 자, R이 2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은 제곱수부터 하세요. AL이 시작되는 항이 P제곱의 배수니까 너는 P제곱을 반드시 가지고 있으면서 1과 9 사이에 들어있는 어떤 수의 값이니까 결국 AL 값이 될 수 있는 놈이 결국은 9 또는 4 이렇게 진행이 돼서 가니까, 그래서 자, P제곱이 R이 2분의 1일 때는 이미 P제곱이 4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4가 있어. 이게 AL 값입니다. AL 값. AL 값이고, 그 다음 AM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연속해서 갈 수도 있고,
딴 데를 갔다 갈 수 있는데 이제 공비 R이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진행되는 항이 누군지 압니다. 너는 2야, 너는 1이야, 그 다음에는 2분의 1이야. 그런데 우리는 1과 9 사이에 3개 들어있는 걸 확인하셔야 되는데 1과 9 사이에 4, 2, 1 3개가 들어있어. 그런데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너는 그 앞에 항에 8도 있으니까 너는 결국 4개가 들어있게 되니까 너는 자동으로 탈락이야. 그래서 R은 탈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두 번째, R이 3분의 1이면은 너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3분의 1일 때는 자, P제곱의 값이 9일 때니까 너는 9 가지고 이야기를 해봐. 이렇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게 AL 값입니다. 9야. 그럼 너는 3이야. 너는 1이야. 너 앞에 누군가가 있었다고 치면 너는 27이니까 1과 9 사이에 있는 수는 아니니까 해당 사항이 없어. 요까지는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R이 3분의 1이 되는 자격에 있어서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바탕으로 그대로 A값, 첫째 항 A값을 읽어주시면 되겠죠. 이제 A값 읽어줄 때 요 개념을 쓰는 겁니다. 이제 요 개념을 써서 자, A값이 10분의 81에 R 자리에 3분의 1을 넣으면 3분의 1분의 맞죠? 3분의 1분의 3분의 4니까 너는 4가 되어서 자, 요렇게 확인이 됩니다. 첫째 항은 도대체 누구니? 라고 했을 때 약분하면 너는 5분의 81의 2배, 2 곱하기 81. 자, 요 놈이 첫째 항입니다. 라고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첫째 항을 이렇게 세팅을 해서 진짜, 공비 R이 3분의 1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중간에 어떤 항에서 9, 3, 1이 나올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확인까지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 문제가. 이거는 그냥 P 값이 될 수 있는 게 P 제곱이 9라고 잡아놓고 AL이 9라는 걸 잡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정확하게 하면 AL은 P 제곱의 배수니까 너는 결국 9의 배수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9의 배수 중에 누군가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네가 9의 배수 중에 누구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네가. 자, 그런데 한번 여기다 한번 나열해 볼게요. 선생님이. 자, AN을 한번 나열했는데 첫째 항은 5분의 2 곱하기 81이야. 그 다음부터 3분의 1씩 곱하면 네가 줄잖아. 네가. 그죠? 네가 줄어서 5분의 2 곱하기 27, 5분의 2 곱하기 9, 5분의 2 곱하기 3 이렇게 가는데 한번 보십시오. 자, 얘는 3분의 1을 곱할 때마다 3의 거듭제곱으로 계속 작아지고 있는데 앞에 있는 2도 분모에 있는 5가 3하고는 아예 서로 수관계니까 분모는 변함없이 계속 5를 유지해서 이 값이 점점점 작아지고 있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3과 5는 명백하게 서로 소이기 때문에 너는 아무리 가도 931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항 자체가 자연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놈은 그런 이유 때문에 너도 미안해 탈락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남는 R이 될 수 있는 자격은 3분의 2 하나만 남는 거니까 자 3분의 2일 때 확인할게요. 요건 살짝 지우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자 이제 3분의 2일 때 이게 뭐 당연히 정답이 될 거니까 3분의 2일 때는 일단 A부터 구할게요. A는 10분의 81에 R 자리에 3분의 1을 넣겠습니다. 3분의 1 넣으면 3분의 2, 3분의 5 이렇게 될 거니까 너는 2분의 5하고 나와서 약분을 하니까 너는 첫째 항이 4분의 81이야.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자, AN의 전개되는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선생님하고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 항은 4분의 81이야. 자, 공비 R이 3분의 2야. 3분의 1을 쓰시면 너는 약분해서 2분의 27이야. 그 다음에 또 3분의 1을 곱하면 너는 약분해서 너는 9야. 그 다음에 3분의 1을 곱하면 너는 약분해서 6이야. 3분의 1 곱하니까 그 다음에는 3분의 1 곱해서 너는 4야.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3분의 1을 곱하면 3분의 8이야 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1부터 9 사이의 수에 정확하게 자연수 3개가 만들어지시고, 문제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어차피 문제는 이까지 썼는데 최종적인 질문이 A 7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는데, 야,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많이 써버렸네. 그죠?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넷째, 다섯, 여섯 번째. 그 다음 항이 7번째 항이니까 그냥 마지막 항을 쓰시기만 하면 되잖아. 그죠?
요게 어차피 7번째 항이니까. 그래서 너 여기다가 3분의 1을 빵 곱하면은, 너는 9분의 16이야 해서, 자, 네가 우리가 원하는 7번째 항이 됩니다 해서 최종 결과물을 이끌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선생님 봤을 때는, 와, 이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각적으로 푼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어차피 이게 뭔가 AL, AM, AN이라고 지정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1부터 9 사이에 3개의 항이 나와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럼 그 3개 항의 자연수를 가지고 뭐 9부터 거꾸로 오면 되잖아. 어차피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거니까 9를 찍고 공비 대충 잡아서 그 다음 자연수가 나오는 거 하면 자 9가 자연수가 되려면 분모에는 어차피 3계통밖에 못 오니까 그럼 3분의 1을 한번 해볼까? 그럼 9, 3, 1, 3개 왔네? 그러면 공비알이 3분의 1이면은 자 이 관계를 통해서 A를 한번 구해보고 확인 한번 해보면 되겠네? 그런데 뭔가 모순이 생겼어? 야 그럼 3분의 2로 바꿔봐봐. 자 이렇게 해서 9, 3분의 2, 1대 너도 되니까 또 A를 구해서 확인해봐. 이거는 모순이 없으니까 네가 정답이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간 친구들은 되게 훌륭한 접근을 하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차피 시험이라고 하는 게 뭐 그냥 매번 내가 완벽하게 수학적으로 가라 이거는 사실 약간 억척이고 무리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들을 내가 읽기 편한 방식으로 읽고 내가 이해하기 편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그럴 때는 충분히 이런 감각적인 접근들이 이런 30번 중요한 킬러 문제에서는 이런 요소들이 절대적으로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도 나름 이 30번 문제를 수학적으로 풀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솔직히 선생님이 학생이라고 입장을 바꿔서 얘기를 한번 했을 때 그럼 야 김영혁 학생 너 어떻게 풀래 했을 때 저는 이렇게 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냥 9부터 해서 갈 것 같아요. 왜? 빨리 푸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시험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지금은 이게 수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한 문제 한 문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마음으로 풀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부터 감각을 내세운다는 것은 결코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첫 출발을 한 거잖아.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쨌든 문제들을 수학적으로 보고 수학적으로 해석하고 수학적으로 논의를 계속 전개해 나가는 그 노력들, 그 연습들이 지금은 우리한테 훨씬 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자 이런 뭔가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걸 억누르지는 마십시오. 쓸 때 쓰십시오. 계속. 그래서 자 오늘 선생님하고 긴 시간 동안 평가원은 아니지만 3월 첫 모의고사에 대해서 한번 긴 시간 동안 한번 달려와 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라이브로 만나는 시간은 다음 달 교육청 모의고사를 볼 때 다시 한번 선생님하고 이렇게 라이브로 한번 만나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그때도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은 진짜 밤을 한번 새봤으면 좋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으면 그걸 철저하게 평가원 시험은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수능을 볼 때 뭔가 아주 선물처럼 도움이 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선생님도 예전에 재수도 해봤고 함수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수험생들이 느끼는 어떤 매번 선생님이 그냥 뭐 자, 오늘 시험에 대해서 일희일비 하지 맙시다라고 하기는 했지만 일희일비 할 거라는 거 압니다, 현실은.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수능 때까지 이 시간은 우리의 꿈을 위해서 가는 시간이고 이 꿈을 위해서 그냥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냥 복잡한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심플하게 생각하시고 그냥 내 꿈을 위해서
뭐, 이 가는 시간이 고생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내 꿈에 대한 모독이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본인들 꿈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하루하루 뭔가, 깨지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시고 수능 때 깨지지 말자 이 생각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한번, 수학 얘기, 나눠서 선생님이 오히려 감사를 드리고, 이 라이브는 우리가 다음 달 두 번째 교육청 모의고사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오늘 진짜 진심으로 시험 본 모든 수험생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달에 다시 뵙겠습니다.